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와, 미지의 서울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 쫄리는 엔딩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미래에게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던 박상영은 유미래가 뭔가 달라졌다는 말을 듣고는 하나처럼 보이는 쌍둥이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지문으로 전산실 문을 열도록 만들었죠. 일란성 쌍둥이라도 지문은 다 다르기 때문에 미지와 미래의 지문은 다를 수밖에 없고 전산실 앞에 선 사람이 미지라면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건데요. 근데 여러분 다 예상하셨듯이 전산실 앞에 있는 애 미지 아니고 미래잖아요. 눈빛이 좀 차갑고 잠깐 보자는 태희에게 조금 있다 보자는 말도 안 한 채 신경민을 따라가고 뚝딱대는 느낌이 완전히 미래더라고요. 거기다가 미지는 출근하면 항상 의자의 오른쪽에 가방을 걸어둡니다. 근데 미래는 항상 의자의 왼쪽에 가방을 걸어두더라고요. 거기다가 구의 예고편에서도 미래의 가방은 왼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또 구의 예고편을 보니 단발로 잘랐던 미래가 이미 머리카락을 길게 붙이고 서울집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한밤중에 급작스럽게 찾아온 태희의 도움이 컸던 것 같은데요. 태희는 역시나 퇴사한 김수현의 동생이었습니다. 태희는 신경민 팀장이 통화를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폈고 자리를 비운 사이 재다이얼 버튼을 눌러 시안건설 개발사업부 김진규랑 통화를 했다는 걸 알아냈어요. 채태가는 뇌물수수 혐의로 내부 고발을 당해 임원 승진에 실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 번 뇌물수수 받은 사람이 두 번 못 받을 리 없잖아요. 즉 채태한은 신사옥 시공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안건설 쪽에 뇌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민이 시안건설과 통화를 하면서 그 건은 만나서 얘기하게 장소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한 거겠죠. 뇌물을 받은 채태가는 내무 고발을 한 김수현을 도왔던 유미래가 신사옥 프로젝트를 계속 담당하면 또 눈치를 채고 고발할 수도 있을 거라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불안 요소로 느껴져 미래를 사업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7달 지사로 치우려고 한 것 같아요. 한편 김태희는 박상영, 채태관, 신경민이 은밀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한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 미지가 자기가 핸드폰 한 대 정도는 훔칠 수 있으니까 해킹할 수 없냐고 물었었는데 그 미지의 말을 듣고 태희가 신경민의 핸드폰에 몰래 도청 프로그램을 깐 게 아닐까 싶어요. 또한 채태관 일당이 시안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장을 찍었을 수도 있고요. 최국장 일당이 유선임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된 태희는 회사에서도 전화로도 하면 안 되는 얘기이기에 급히 미래의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이 정도면 김태희도 유선임이 유미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미지는 너무 늦었으니까 날 밝을 때 얘기하자고 뒤돌아섰다가 김태희가 김수현의 동생이라는 말을 듣고는 멈춰섰습니다. 처음에 미래가 미지한테 김수현 선임 얘기를 했었으니 미지도 잘 알고 있었던 건데요. 태희에게 채택안의 계략을 들은 미지는 급히 미래에게 연락했을 거고 이미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끝낸 미래는 곧장 서울로 올라와 출근을 한 것 같아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세진이 딸기 농장을 정리한다는 소문을 들은 미래가 세진한테 직접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미용실을 들르고 서울 갈 준비를 끝낸 거겠죠. 그 후에서 미래가 지문 딱 찍어서 정산실 문이 열리면 채태관과 신경민이 얼마나 벙찔까요? 생각만 해도 좀 시원해지는데요. 한편 박상영은 미래와 미지의 아빠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딸 이름이 미래라니 무슨 그런 우연이 다 있죠? 채태관의 뇌물수수 비리로 고발한 수연을 돕던 미래는 채태관에게 찍혀 벽을 바라보는 자리로 내몰린 후 아무도 자신의 편에 대주지 않았을 때 아빠를 닮은 박상영이 잘해주자 자신도 모르게 기댔습니다. 물론 남자로서는 절대 아니었죠. 회사 선배 딱 거기까지였어요. 하지만 박상영은 힘든 미래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성희롱을 했고 미래는 아빠를 닮아서 좋은 사람이길 원했던 박상영이 사실은 쓰레기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의 예고를 보니 사내 익명 게시판에 시안건설 특혜 비리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 됐더라고요. 이에 또 내부 고말이냐 뭔가 그 사건 때 같다 시안건설 자료는 어디서 났을까 등등의 글이 이어졌는데요. 신경민은 미래에게 유선임 너가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냐고 따집니다. 시안건설 특혜 비리 내부 고발 글은 김태희와 유미래가 올렸겠죠. 8회 예고를 보면 미래의 집에서 미지가 머리를 길게
붙이고 올라온 미래에게 고발할지 결정했냐고 묻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에 미리는 내가 왜 싸워야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때 미지가 수연이 보낸 쪽지를 미래에게 던지더라고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미래는 혼자 견디게 해서 미안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수연의 쪽지를 보고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태이와 함께 사내 고발 글을 올린 거죠. 태희가 굳이 누나가 관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이유가 바로 채태관 일당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더라고요. 내부 고발 글이 올라오자 금융공사 사장은 채태관을 불러 질책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잡음이 나왔으니 열받았을 테고, 채태관이 뇌물 수수로 임원 승진도 떨어졌던 전적이 있으니 사장은 채태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채태관은 잡음이라고 생각했던 유미래를 내치려다가 지가 잡음이 되어 내쳐지게 될 위기에 놓인 건데요. 이제부터 채태관, 신경민, 박상영이 깨지는 사이다가 터질 것 같은데 드라마가 12부작인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신사옥이 경전철과 연계된다는 건 대비기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충구가 보여줘서 유미래도 알고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알고 있는 건 유미지지만요. 그래서 채태관이 시안건설에 대비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건 유선임이라고 역공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충구가 증언도 할 테고요. 아니 그니까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한테 왜 대애비를 알려주냐고요. 한편 더 이상 미래로 살지 않게 된 미지는 미래가 서울 올라올 때 입고 왔던 옷으로 갈아입고는 현상월을 찾아가는데요. 아마 두 손리로 내려가기 전에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현상월은 서남정신요양원에 매달 수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수납이 밀린 적이 없었는데 현상월이 수술을 받는 동안 수납이 밀렸고, 이에 병원 직원은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보호자로 미리 지정을 해둘 수 있는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알려줬죠. 이에 현상월은 호수에게 성년 후견인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친구가 현상월을 찾아와 호수를 아끼는 후배라고 말한 것 때문에 현상월은 호수가 이 친구의 사람이라고 오해를 해버렸는데요. 근데 솔직히 호수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한쪽 말만 듣는 건 너무 안 좋은 건데 말이죠. 호수를 불신하게 된 현상월은 서남정신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의 성년 후견인을 미지에게 부탁하는데요. 근데 과연 정신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이라고는 나밖에 없다고 했으니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김로사의 친아들일 것 같은데요. 현상월은 김로사의 이름으로 살고 있으니 김로사의 가족이겠죠. 김로사의 아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고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입원했을 수도 있고요. 한편 고백 이후 데이트 내내 뚝딱거리던 호수와 미즈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멀쩡한 하나나 둘이 아니라 고장난 하나들이 끌어안아 서로의 모자람을 채운 어딘지 이상한 하나가 됐습니다. 내가 정말로 되고 싶었던 건 둘이 아니라 채워진 하나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편 9회에서는 미지가 호수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미지를 두 손리로 바로 보내기 아쉬웠던 호수가 있을 곳이 없어서 바로 내려가려는 거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던데, 이게 호수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호의로 그랬을 수 있는데 우리 미지는 생각이 아주 많아질 것 같아요. 미지랑 호수 둘 다 못소리라 정상회담처럼 막 악수하다가 겨우겨우 미지가 백허그에서 스킨십 장벽을 살짝 허물었는데 집안에 단둘이 있으면 얼마나 뚝딱거리겠냐고요. 거기다가 샤워를 하고 나온 미지가 호수의 트레이닝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니 호수가 얼마나 두근두근하겠어요. 호수가 미지 머리를 만지며 머리 짧았을 때도 예쁘고 지금도 예쁘다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쳐다보던데, 저희 아무래도 9회에서는 미지와 호수의 키스씬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